월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도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 내에선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경계감이 도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는 가운데 최근 3거래일간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던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먼저 중화권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내 8월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 같은 주요 지표였는데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하반기부터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거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투심이 위축되는 섹터도 상당하지만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부 섹터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망감이 섞이면서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 3,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중국 ETF 상승률 상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CATL이 급등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 경신 이후 1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배터리 섹터 내 온기가 퍼지면서 현재는 상승률 상단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 ETF가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기차 솔라 액티브 역시도 4%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심천 차이나 같은 경우도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대만 증시는 뉴스부터 짚어보시죠. 대만이 22년 만에 1인당 GDP 한국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덕분으로 고속 성장세를 보인 덕분인데요. 대만의 1인당 GDP는 38,066달러로 추정되는 반면에 한국은 37,43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TSMC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인 TSMC의 최첨단 A16 공정 도입을 선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TSMC도 상승세고요. 각권지수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각권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5거래일 연속 고점을 경신하는 정말 불마켓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에 상승을 더한 각권지수, 이 시각 현재는 경계감에 0.2%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증시 역시도 연일 사상 고점을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개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신규 증권계좌 개설수는 25만여 개 넘게 개설되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8월에 한 달 거래대금 역시도 18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전월 동기 대비 41%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VN지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급등세 1675포인트를 터치했고 역시나 사상 최고치죠.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는 가운데 장 마감까지 또 한 번 더 경신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죠. 신영일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화권 증시 이번 주 시작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갈 때 투자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는 0.07%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상승 반전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0.08% 다시 또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HSCI 지수는 0.4%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18% 상승 반전하면서 장중에 이제 연내 최고치 경신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 중국의 8월 실물 경제 지표 좀 쇼크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토 증시는 그 과창판 50 지수, 차스닥 지수가 각각 한 0.8%, 2%대 상승세 보이면서 IT나 리튬 배터리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과창판 50 지수의 이제 시총 2위인 캠브리콘이 강세를 보이는 것 이외에도 3위인 하이광정보가 또 지난 11일에는 고객사인 또 텐센트가 동사의 그 AI 칩 5만 개 주문 관련 루머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 오늘도 한 7%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AI 칩 중요 기업들의 IPO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과창판이나 차스닥 등 이런 그 IT 관련 지수들이 단기 내에 급등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또한 11월에 또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어서 단기 조정도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중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에서는 결국 IT나 이런 기업들의 자본 지출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경기를 방어하려는 이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전인대에서도 15차 5개년 제조 2035 같은 정책이 또 최종 발표가 되고 이에 따른 이제 AI 모멘텀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정부나 기업의 이 자본 지출 확대, 기업의 또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 추가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 협상이 있었고 오늘 밤에 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죠. 이번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쟁점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고 또 이번 협상이 또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긴 한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중국과 미국이 마드리드에서 4차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주요 논의 과제는 아마도 이제 틱톡이랑 보복 관세 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연장 시한이 이제 오는 17일로 이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 여부가 이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관세 협상 유예 시한이 지금 오는 11월 10일까지인 상황에서 보복 관세에 대한 일정 부분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업권을 비중국 기업에 팔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보복 관세인데요. 양국이 바로 직전 7월에 열린 그 3차 회담에서 관세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유예 시점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유리한 부분에서 관세를 이제 조정하고자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펜타닐 20% 관세 폐지를 좀 원하는데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폐하면 이 펜타닐 유입 관련 조처를 한다라고 중국에서는 말하고 있고 미국은 또 먼저 해야 관세를 철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또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 중국에 대해서 G7이나 나토가 함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이에 대한 또 보복 그 관세로 이제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국 모두 협상에서 지금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들을 계속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호 간에 이제 유리한 그 협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그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10월에 있을 에이펙에 시진핑이 또 참석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